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16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 궁궐경자입니다.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은 높을 구자의 아래쪽을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고요. 또 아래에 있는 작은 숫자는 언덕 구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언덕같이 크고 높게 지은 집이 궁궐이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서 읽을 때는 궁궐경이라고 하고, 궁궐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해서 혼자 쓸 때만 서울경이라고 합니다. 경성, 1910년에 일본이 침략하면서 서울의 옛 이름인 한성을 고친 이름이 경성입니다. 경향, 서울과 시골이라는 뜻이고요. 경치경, 볕경자, 궁궐경자 위에 해일자를 합쳐가지고 크고 높은 궁궐 위를 밝게 비추는 햇볕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경치다 해서 주로 경치경자로 쓰입니다. 경치, 이룰지차와 합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자연과 세상 풍경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풍경, 바람풍자인데 이 바람풍자는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멋의 뜻으로도 쓰여 경치경자와 합쳐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자정자, 이 정자정자도 위쪽에 있는 이 글자는 높을 구자의 아래를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 여기 네모만 생략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못정자를 합쳐가지고 못을 박아 안정되게 지은 높은 정자라는 뜻입니다. 정자, 이 자자는 전미사 자자로 의미 없이 붙어있는 글자고, 뜻은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해 지은 집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머무를 정자, 사람인변에 정자정자를 합쳐가지고 길을 가던 사람이 정자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정년, 연자는 나이 연자로 쓰였네요. 직장에서 직원이 퇴직하여 집에 머무르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라는 뜻이고, 정전이라고 할 때 전자는 전기전자요. 오던 전기가 머물러서 오지 않고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여선육, 천막집 육자, 이 글자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집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천막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천막집은 육각형으로 지어서 혼자 쓸 때만 여선육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육각, 모서리가 6개인 직선에 쌓인 평면을 말하는 것이고, 육선은 한자의 6가지 구성 명칭인 즉 상형문자, 지사문자, 형성문자, 회의문자, 전지문자, 가차문자, 이렇게 6가지 명칭을 말합니다. 이 글자가 천막집 모양으로 쓰인 글자 어두울 명자가 있는데 맨 위가 덮을 명자고 그 밑에가 해일자, 그리고 아래가 천막집 육자네요. 합쳐보면은 구름이 해를 덮어서 땅에 있는 천막집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승도 어두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승명이라고도 씁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이 명자가 이 글자지요. 즉 저승에 가서도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돼지머리 개자, 뾰족한 주둥이가 있는 멧돼지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나뭇가끌 녹자는 돼지머리 개 밑에 민물수를 합친 글자인데, 멧돼지가 주둥이에 있는 송곳니 자라는 걸 막기 위해 송곳니로 나무 껍질을 갉아서 깎는다는 뜻인데, 이때 나무의 속껍질에서 물 같은 진이 나온다 해서 밑에 민물수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실사변에 나뭇가끌 녹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푸를록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멧돼지가 송곳니로 깎은 나무 껍질 속에 실 같은 섬유질이 보이는데
그 섬유질 색깔이 푸른색이다 해서 푸른록이라고 합니다. 녹색, 빛색 자와 합쳐가지고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을 말하는 것이고, 녹음, 그늘읍 자인데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의 그늘이라는 뜻이네요. 기록할 녹, 새길 녹자, 세근변에 나무 깎을 녹자를 합쳐가지고 멧돼지가 송곳니로 나무를 깎듯이 세부치에 글자를 새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이라면 기록할 기자와 합쳐가지고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새기거나 적어놓은 글이란 뜻이고, 또 화는 글이 맞자니까 화면에 기록한다는 뜻으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필름 등에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끈을 단자, 돼지머리개 밑에 돼지 시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가두어 놓은 멧돼지가 달아나려고 주둥이를 굴려서 우리를 끊는다는 뜻의 글자고요. 인연연자는 실사변에 끈을 단자를 합쳐가지고 옷을 만들 때 가위로 끄는 부분의 실올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바늘실로 돌려가며 가선을 두른 결과다.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인 인할 인자와 간접적인 원인인 인연 연자를 합친 말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연분이라고 하면 나눌 분자니까 나누어줘 베풀듯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이라는 뜻이네요. 돼지 시자, 요 글자는 오른쪽 아래 붙은 게 이 변화할 비자고, 이걸 뺀 나머지 부분이 짐승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인데, 가축으로 변화시켜 기를 수 있는 짐승인 멧돼지란 뜻입니다. 근데 짐승 모양을 나타내는 이 글자는 원래 4발 달린 짐승 모양인 이런 모양을 세워놓은 글자입니다. 집가자, 집면자 아래에 돼지 시자를 합쳐가지고 옛날에 돼지를 기르면서 살던 시골 집이라는 뜻이고, 가족이라고 하면은 결의족자와 합쳐서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며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가정은 뜰정자와 합쳐서 집과 마당이라는 뜻으로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뜻을 따를 수, 드디어 숫자, 글자는 돼지 시자 위에 나눌 팔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여기서 나눌 팔자는 초목이 갈라지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멧돼지 떼가 초목이 갈라진 길로 우두머리를 따라가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데서 뜻을 따른다, 드디어 다 했다, 이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에 언덕부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무리대라는 글자인데, 우두머리를 따라다니는 멧돼지 떼처럼 언덕에서 대장의 뜻을 따라다니는 병사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대열, 벌릴 열자와 합쳐가지고 줄을 지어 늘어선 무리의 행렬이라는 뜻이고, 군대는 군사군자니까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무리,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코끼리상자, 모양상자, 이 글자 위에 붙어있는 이 글자는 원래 코끼리의 긴 코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를 원래 길게 썼었는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쓰고 있는 글자고, 그 밑에 이 글자는 코끼리의 2개의 커다란 귀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 그 밑에 돼지 시자를 합쳐가지고 큰 코와 큰 귀, 돼지처럼 뚱뚱한 몸의 코끼리란 뜻입니다. 이 글자는 코끼리 모양을 말로만 듣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모양을 나타낼 때 이 코끼리상자를 모양상자로 쓰고, 실체가 있는 모양은 사람인 변에 코끼리상자를 합친 모양상자를 씁니다. 대상, 대할 때자니까 어떤 것과 마주 대하는 물체나 모양이라는 뜻이고, 상형은 모양형자와 합쳐서 사물의 모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자,
오른쪽은 코끼리 상자고 왼쪽은 배를 짤 때 쓰는 그 북의 모양인데 CC를 감아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 북의 모양과 합쳐 가지고 배를 짤 때 북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듯이 코끼리가 먹이를 입에 가져가기 위해 코를 미리 내민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입으로 직접 먹지요. 예약, 맺을 약자와 합쳐서 미리 정한 약속이라는 뜻이고 예정은 미리 정한 것이네요. 다음은 돼지 해자. 멧돼지의 튼튼한 뼈대 모양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나무변에 이 돼지 해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씨핵, 중심핵이라는 글자인데 씨앗의 배알을 보호하기 위해 멧돼지 뼈대같이 튼튼한 물체로 감싸고 나무의 열매 중심에 들어있는 씨락에서 씨핵, 중심핵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핵심, 마음심자와 합쳐가지고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이고 혈핵이라고 하면은 맺을 결자와 합쳐진 글자인데 병균에 의한 염증이 뭉쳐서 씨 모양의 덩어리를 맺게 하는 게 폐병이라고 합니다. 이 폐병을 혈핵이라고 그러지요. 다음은 색일각자입니다. 돼지 해자와 선칼도를 합쳐가지고 멧돼지의 튼튼한 뼈대를 칼로 발라내듯이 물체에 칼로 문자 등을 새긴다는 뜻이고 시각은 떼시자와 합쳐가지고 칼로 새겨서 고정시킨 모양을 나타낸 그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 심각, 깊을 심자와 합쳐서 깊이 새긴다는 뜻으로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절박하다는 뜻이네요. 없을무, 춤출무자. 이 글자 맨 위에 있는 거는 사람 인자로 여기서는 무당을 나타낸 글자고 중간에 있는 글자는 한삼자락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불화발자를 합쳐가지고 무당이 두 손에 한삼을 끼고 불을 밝혀놓고 춤추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가 합쳐서 읽을 때는 춤춘다는 뜻으로 쓰이고 또 무당이 춤추며 신에게 빌어서 재앙을 없게 한다고 해서 혼자 쓸 때만 없을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무효, 이 효자는 본받을 효, 효과효라고 하는 글자죠. 즉 보람이나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유무는 있음과 없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춤출무자, 앞에 설명한 춤출무자가 없을무자로 쓰다 보니까 춤출무자를 다시 만들어 쓴 글자입니다. 없을무자의 아래에 있는 불화발을 생략해서 이렇게 쓰고 아래에다가 어겨질 천자 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무당이 발을 어겨지게 디디면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무인이라고 하면 춤을 추는 사람이고 가무는 노래와 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할 왈자, 이 글자 안에 혀를 나타내는 한일자를 그어가지고 입에서 혀를 움직이며 말을 한다 하는 뜻이고요. 이 해일자와 말할 왈자는 모양이 비슷해서 다른 글자 속에서 모양이 서로 바뀌어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성할 창자, 위에 있는 글자는 해일자의 뜻이고 밑에는 말할 왈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말을 풍성하게 하듯이 해가 빛을 내쏘아 풀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일이 잘 되어가 창성하다는 뜻입니다. 창성, 풍성할 성자와 합쳐가지고 세력이나 일이 번성하여 잘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노래 부를 창자, 입부자와 창성할 창자를 합쳐가지고 입으로 창성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고 가창이라면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고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 합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놓고 또
단어들도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